많은 관심 속에 2025 KBO 신인 드래프트가 9월 11일 진행이 됐습니다. 드래프트 이전에 야반도주 유효상 편집장과 예상했던 1라운드 순위에서 정프로가 순위는 좀 달랐지만 네. 10명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저는 다른 데선 못 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야. 네. 적중률은 네. 50%입니다. 50%죠. 네, 네. 그렇죠. 네. 순위가 좀 달라진 면이 있지만 네. 10명이 다 들어갔어요. 네. 정프로가 예상했던 선수 중에서 왜 기아 타이거즈 김동현을 예상했어요? 제가 네. 드래프트장에 갔잖아요. 네. 김동현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영상을 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감사하다고 또 네, 네. 인사까지 네, 네. 자 일지 앞순위를 뽑아주셔서. 네네네. 저는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네. 기아에는 자투수가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한 파이어볼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서 저는 김동현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나왔죠. 김태형 선수를 두고 김동현 선수를 지명한 부분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네. 김태형 선수도 굉장히 좋은 투수라고 느꼈지만 네. 볼 끝의 느낌이나 볼의 무게 이런 걸 봤을 때 김태형 선수는 제가 상대를 안 해봤고 김동현 선수는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선수 볼 너무 무거운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프로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두산이 박준수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박준순 선수는 저희가 키움을 예상을 했잖아요. 네. 김두른 단장한테 저도 질문을 했지만 너무 좋은 5툴 플레이어를 놓치면 다음 순서에 우리한테 안 오니 그걸 놓치기 너무 어렵다. 예. 물론 너무 뛰어난 투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선수를 지명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 박준순 선수는 놓치면 이제 우리 게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1라운드에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키움은 박준순 선수가 내려오기만 기다렸는데, 당연하죠, 네. 내려오기만 기다렸는데, 키움도 제가 그 전에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네. 키움 입장에서도 항상 두산의 선택을 되게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근데 네. 두산이 야수를 지명할 것 같다는 소문은 들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키움 이제 김서준 선수를 지명했단 말이에요. 네네. 김영우, 김동현을 놔두고 김서준을 지명한 이유가 뭘까요? 김서준 선수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경기 운영 능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동현 선수는 KT, LG가 김영우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네. SSG 이유래 선수. 맞췄습니다. 네. 네. 이거 맞추기 어려운 카드였는데. 네. 근데 저희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SSG는 포수로 갈 것 같다 저도 이야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공개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제일 처음부터 이유를 선수로 얘기했어요. SSG가 지금 포수 부분에 분명히 좀 약점이 있고, 그동안 이제 여러 선수들을 거쳐가면서 좋은 성적을 낸 거는 있지만 확실하게 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지영 선수가 지금 주전으로 있지만 그 다음 넥스트가 좀 더 지금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SSG 자체가 지금 투수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안정감 있는 보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SSG에서 유리 선수를 과감하게 선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네. 정프로 이번에 드래프트에서 저는 이 선수가 정말 눈에 많이 띄었어요. 어떤 선수예요? 유니폼을 받고 그냥 그 유니폼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LG 트윈스의 6라운드 지명자죠. 경남고의 박시원 선수거든요. 저 선수 1학년 때부터 저 최연야구 할 때부터 올라와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네. 이 선수가 계속 한 학년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6라운드에 뽑혀가지고 또 울더라고요. 네, 1학년 때부터 스카우트 관계자들 사이에서 부상권 최대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신장이 되게 크잖아요. 192, 193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몸무게가 이제 90kg 이상인데,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박시현 선수의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차명석 단장도 박시현 선수 지명이 굉장히 흡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시현 선수랑 제가 전화 연결을 해봤어요. 네. 현재 지금 아버지랑 처음으로 미국 여행 중이에요. 와. 그래서 양키스 보스턴 경기 보러 미리 전화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 좀 소개합니다. 사실 박지원 선수가 많이 또 화제가 된 게 이제 드래프트장에서의 그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초청을 받았으니까 다 같이 이제 아는 애들도 있었고 점점 다 프로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저 혼자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라운드 마지막에 제 이름이 불리고 그때 되게 당황하면서 실감이 안 되다가 딱 유니폼 받고 나니까 이제 진짜 프로 선수구나 하면서 그때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LG에서 불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가고 싶었던 팀에 마침 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박지원 선수가 이렇게 6라운드에 지명될 거라고는 예상 못 했거든요. 왜 이렇게 내 이름이 늦게 불렸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뭐 제구력이라든지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밀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시즌에는 제가 근육통이 있었어가지고 시즌 중간에 시합을 못 나갔었었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이제 3학년도 졸업하고 한 10월 달부터 대회를 던지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프로 지명을 받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버지랑 여행을 떠난 건데 어떤 기분일까요? 일단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즐겁고 설레기도 한데 마냥 놀고만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도 하고 있고 야구도 보러 가고 그래서 여행 와서도 내년 시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팬들도 박지원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인사 그럼 좀 남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LG 트윈스로 지명된 박시영인데 야구하는 것보다 걸로 너무 먼저 이렇게 이슈가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야구하는 걸로 더 큰 이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드래프트 현장을 찾아서 단장님들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댓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왜 롯데 단장은 패스했냐, 왜 네. 안 나오냐. 그래서 제가 롯데 박진혁 단장과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김태현 선수가 지금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일본전에서 엄청난 호투를 펼쳤어요. 맞습니다, 보셨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어제 경기죠. 네, 그러면서 박지호 단장이 와 정말 잘 뽑았다. 뭐 음. 팬들 이런 칭찬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롯데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롯데에서 신인 드래프트 앞두고 제일 마지막까지 봤던 선수가 김태형이었습니다. 네. 특히 박진혁 단장은 이 상위에 있는 30명 정도는 다 직접 보러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김태형과 김태형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김태현 선수가 정말 좋은 변화를 던지면서 이닝 소화 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좌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롯데가 김태현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배찬승 선수도 물론 삼성에서 먼저 지명을 하면 롯데에서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지만 롯데는 이제 배찬승 선수는 선발보다는 중간에서 더 힘을 낼 수 있는 투수로 봤고요. 또 김태현 선수의 완성도는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태현 선수가 오프스피드 피치를 할 때 보이는 그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이제 키가 185에 몸무게 87kg 이상적인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구 무브먼트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요. 그리고 좌타자, 우타자 비율이 1대1인 리그에서 KBO 리그에서는 좌투수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롯데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지명 선수들이 배명고의 박세현, 그다음에 야탑고의 김현우 선수였어요. 이후에 지명 선수들은 주로 이제 불펜에서 활용을 할 예정인 것 같고요. 롯데가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뽑은 선수들은 아마 즉시 전력감을 봤던 게 아닌가. 예, 저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롯데 팬들의 궁금증 조금은 해소됐길 바랍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또 하나의 많이 좀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제 최강 야구 선수들에 대한 지명 여부였어요. 정프로는 지난번에 이제 2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문경원 선수 가장 유력해 보였는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지명 못 받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좀 어떠한 것 같아요? 전화 인터뷰도 했었고 정근우의 야구 인생에도 나와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어서 많은 골든글러브를 받고 싶고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도 한 번에 더 기회를 또 받을 수 있는 네. 또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워는 하지만 이번에 도끼를 푼 것 같아요. 더 음. 얼리 드래프트의 지명이 좀 힘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딱 이거만 하나예요. 결국 수비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야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네.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고
또 외야로 전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스카우터들 입장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명하기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몬스터즈 선수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들이든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하나 이 최강야구 선수들이 결국 이제 대학 선수들이었잖아요. 네. 네, 대학 출신 선수가 2024 KBO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총 29명이 지명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16명이 지명이 되면서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근데 네. 이건 사실 드래프트 전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네. 한 구단 스카우트 팀장은 저한테 진짜 11명 채우기도, 그러니까 그 의무 지명이잖아요. 그거 간신히 채울까 정도. 많으면 16명? 많으면 19명. 그 20명은 되게 힘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6명 가운데 4년제 대학 출신이 단 6명입니다. 6명 중 3명은 2학년 마치고 드래프트를 신청한 얼리 드래프트 출신이고요. 나머지 10명은 2년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 출신 선수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좀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체육 분야에 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당국대학교 체육대학 학장이시죠. 전용배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 야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에 재직 중인 전용배라고 합니다. 네, KBO 총재 어드바이저 맡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2025 KBO 시즌 드래프트 110명의 선수가 지명된 가운데 대학 선수가 이제 16명 지명됐거든요. 예,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신인 드래프트 끝나면 이제 대학 쪽에서는 조금 아쉽죠. 올해는 특히 대학 선수 10라운드 안에 또 지명을 또 해야 되는 강제 지명 제도까지 도입된 것은 대학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프로야구라는 게 경기력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좀 더 미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또 당연하고 저희들도 항상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4년제를 다 마치고 지명된 선수들은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전문대학교에서는 더 많은 선수들이 지명을 받았어요. 근데 프로 구단들이 2년제 선수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야구를 오랫동안 해온 대학들, 메이저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이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 티오에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란 게 또 경쟁이 좀 심하면은 좀 더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될 수도 있고요. 팀 규모가 벌써 40명, 50명 되는 학교들도 2년제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4년제 대학들은 또 학사 관리가 조금은 더 엄격한 편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면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제한적이고 또 수도권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그 안에 연습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동에도 많은 시간들이 좀 걸리기도 하고 현장에 가보면은 서너 명씩 연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도 대학교를 지나가야 되는 상태에서 선수로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진학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이 야구라는 게 계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주로 출전 이닝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팀 입장에서도 이제 원하는 선수 접촉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좀 재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농구나 축구에 비해서 홈앤더웨이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항상 있죠. 대학 연맹 자체가 독립해서 네. 재정적 보조를 받기 위해서 뭐 직원 한두 명 데리고 지금 꾸려가는 것보다는 대한야구협회 고등학교하고처럼 들어가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시스템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행정적으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일단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래프트가 지금 9월 초에 있으니까 물론 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적은 데이터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선수도 부담이 굉장히 크죠. 대한야구협회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건가요? 대한야구연맹이? 굉장히 쉬운 일이죠. 네. 전부 다 원하면 되는데 네. 별로 그거에 대해서 또 찬반이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감독들이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간섭을 덜 받죠. 감독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독님들의 생각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대학 야구도 조금 지역별로 네. 리그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경기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죠. 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 동원 과학기술대학교 야구부는
매해마다 프로 선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2년제 야구 특성화 학교인데요. 창단 3년 만인 2023년 대통령기 대학야구에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2024-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각각 3명의 정식 지명 선수 배치를 성공하면서 드래프트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동원 과기대 야구부 초대 감독이자 과거 롯데자이언츠에서 운영팀 부장으로 활약하셨던 이문환 감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 야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과기술대학교 이문환 감독입니다. 네, 감독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3명의 프로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대학 야구에서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 대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이런 게 굉장히 잘 좀 갖춰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년제 대학교하고 또 2년제 대학교하고 지금 지명하는 지명권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떤 좀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국내는 저희들 군 문제가 또 걸리는 게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이제 많은 지명을 받고 거기에서 육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또 많이 있고 2년이라는 차이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대는 수업을 야간에 하거든요. 야간으로 다 소속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야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네네. 작년 포함해서 6명이 지명을 받았지만 또 지명 받지 못한 선수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선수들은 졸업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나요? 첫 해에 이제 신고 선수로 KT 한 명 보냈고요. 올해도 지금 3명은 지명을 받았지만 또 2선수가 또 신고 선수 2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프로에 5명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야구를 한 번 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선수들은 편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거는 이제 군에 가는 선수들, 편입하는 선수들, 그러고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빨리 자격증을 따서 사회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선수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대학 야구 감독으로서 또 대학 야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학 야구 연맹이나 또는 KBO에 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 대학 연맹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하나의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모든 걸 총괄을 해서 장소라든지 일정이나 다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움 히어로즈의 전체 1순위로 입단하게 된 정현우입니다. 아, 진짜 축하드려요. 정훈이의 야구 시간.